네, 안녕하세요. 부모 구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직 경진대회에 온 것 같은 차림으로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만 53세 장양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나이부터 밝히는 분은 처음입니다. 굉장히 자신 있으신가 봐요. 아, 네. 나이 드는 게 참 저는 좋더라고요. 진짜요? 나이 들어가면서 네. 제가 좀 더 인간다워지고 성숙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나이 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성숙한 인간, 철 들어가는 인간, 그 삶을 조금 누릴 수 있는 딱 좋은 나이. 50 정도가 딱 좋은 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집에 키우셨겠어요? 네, 아이가 둘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26, 25? 학생입니까? 연년생이거든요. 네. 첫째는 지금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네. 굉장히 유명한 호텔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 엄마 자랑.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대리급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공부를 좀 길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바이오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지금 석사과정 밟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저분 금수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금수저십니까? 완전히 막 흑수저입니다. 지금 막 땅을 파고 있어요. 네네. 완전히 흑수저. 네네. 그런데 어떻게 두 아이를 미국까지 보낼 수 있죠? 우리가 막 월급 받으면 저축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할 게 무척 많은데 두 아이를 미국으로 갈 정도로 보내셨으면 흑수저의 삶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이나 조건, 환경들이 있고 해외를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돈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재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50이 넘으셨는데?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약간의 이제 평생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 그 기본적인 연금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한다라면 그렇게 부동산 축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필요한 곳에 항상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네. 물론 대학 들어가서 아이들도 열심히 기회가 될 때마다 아르바이트 하고 돈을 보탠 거는 맞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 환경이나 그 조건에 맞춰서 저는 한 번도 돈을 따져가면서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막 우리 노후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꼭 집을 사야 되죠? 공간에 누일 곳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쉽지 않은 생각으로 그 아이들을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본인이 가는 길을 응원해 주셨다. 이제는 학교만 졸업하면 지원은 끝? 그렇게 다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해외하고 연닿은 일이 좀 있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회 첫 발을 내디딘 게 네.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첫 발을 내딛었었고요. 그 항공사 안에서도 직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네. 또 해외 주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아이가 국제학교도 다닐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네.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승무원 하셨다 그러니까 좀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딸을 키우시거나 아들을 키우시거나 항공사에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또 뭐 선발하면서 심사도 보신 경험도 있으시니까 승무원이 되려면 뭐 이걸 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엄마의 눈으로 주실 수 있을까요? 팁을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체격 조건이 좀 돼야 돼요. 우리가 흔히 오버헤드 빈이라고 하죠. 위에 네. 짐을 오르고 올려야 되는, 내리는데 네. 또 안전상의 이유로 그 안에 남겨진 물건들을 확인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키가 조금은 좀 커야 되는 건 그게 사실이고 이유군요. 어학 능력이 조금 갖추어져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네네. 그래야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런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직업이 본인이 즐겁지가 않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연습하잖아요.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연습도 하고 워킹 연습하고 다 그렇게 필요한 수준들인가요?
사실 네. 조금은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저의 생각을 얘기하자면 네. 그런 기본적인 애티튜드나 이런 것들은 승무원이 돼서 다 배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뽑는 게 아닌데 가끔씩 면접하다가 중간에 복도에 나가거나 화장실을 갈 때 보면 지원생들이 뭐 워킹 연습을 하고 있거나 막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워킹을 보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뭐 등이 굽어졌는지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지 네네. 또 너무 허리가 조금 많이 네. 길거나 이러면은 허리 통증이나 터블란스에 의해서 다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아, 비행 조금, 운항을 하니까. 그런 전체적인 자세들을 좀 보는 거거든요. 신체 균형감 그 밸런스를 보시는 거군요. 예. 네. 또 항공사를 지원하려는 친구들이 많아서 좋은 직업이긴 해요. 네. 저는 지상직도 했었고 본사 업무도 했었고 승무직도 했었는데 지상직이 참 매력 있는 직업이에요. 아, 네. 여러 가지 그런 공항에서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상직도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고 굉장히 네. 역동적인 어허. 네, 저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도 잘 나오죠? 엄청 엄청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빠지지 않고 잘 네네, 나오고 복지나 이런 것들이 좋은 직업이다. 제가 나오신 김에 슬쩍 이렇게 묻어서 팁을 좀 여쭤봤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일하시면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요즘에 30년을 넘게 30년 일했죠. 넘게 네네.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한 2년 전쯤에 네. 오랫동안 몸담았던 항공사를 떠나서 지금은 그 경험을 토대로 마케팅과 이제 전략기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있지 않으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본인만의 자녀 교육에 대한 그 핵심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생각이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운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정말? 아이들이 중학교 됐을 때는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무슨 군인지만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게 저희 집 가훈이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왔을 때, 저는 정신이 그 육체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정신 건강을 위한 책들을 많이 읽었고 어린이 철학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 책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아주 한 5살, 4살 때부터 철학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고요. 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거에 많이 휘둘리지 않고 누구든지 나를 미워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고 그렇죠. 지금도 직장에서 네. 아무래도 유색인종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평정심을 가지고 엄마 나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굉장히 마음이 튼튼한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어려서 철학책을 읽고 있을 때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 있는 어떤 자아 존중감이나 남을 이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토론하셨겠어요. 많이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이라든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심리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엄마가 관심도 네. 많으셨고 그래서 또 위인전도 엄청 좋아했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사람의 생각이 정말 다르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독특하셨던 게 우리는 보통 사교육을 막 시키고 점수를 위해서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 이럴 수도 있었을 시간일 텐데 그것보다 여기에 치중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 공부로 성공할 수도 있고 네. 아주 뛰어난 특기나 재능을 가진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네. 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살기가 굉장히 정말 힘들다라는 거를 네.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줬고 이게 인간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저는 다면성이 있어요. 네, 저희 첫째가 3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안 해왔어요. 네. 엄마 구구단을 왜 외워? 3 곱하기 7이면 3을 7번 더 하면 되잖아. 나 안 외울 건데.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럼 네가 필요하면 외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3학년 돼서 이렇게 문제들을 푸는데 네. 단순히 곱하기 문제만 빨리빨리 더해서 풀지만 네. 어떤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복잡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20번 풀 때 자기는 4번, 5번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더하느라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30몇 점 막 이렇게 맞으니까 어느 날 와서 엄마 나 구구단을 외워야 될 것 같아.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깨우치게 했네요. 네, 그러더니 바로 금방 외우더라고요. 저는 필요할 때 좀 하게 했던 부분이 어릴
때는 그렇군요. 있었고 그렇군요. 네. 또 반대로 둘째 아이가 네. 과학 영재 선발을 잘 돼서 그래요? 네, 오. 초등학교 과학 영재원을 다녔어요. 네네. 네, 학원을 5학년 때인가 그만두고 네.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시험을 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3일 연차를 내고 네. 5개 출판사에 그 문제집과 네. 다 갖다 놓고 3일을 빡세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진짜 양면성이 있으시네요. 철학도 네. 필요하지만 공부하는 좋아하는 아이라면 또 밀어주기도 해야지. 그러니까 약간 네. 제 마음속에 학원 안 보내고 영재원에 붙었다. 요거를 약간 있었던 거. 네. 그래서 약간 그 3일 동안 애를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빨리 하세요. 그래서 이미 사과했어요. 정말 사과도 하셨어요. 20살 지나고 나니 그러니까 미성년까지는 이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성년이 되었을 때는 그들이 필요할 때만 내가 다가간다 주데 제가 돌이켜 보니 가장 둘째한테 미안했던 부분 중에 2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동안 네, 그때 12시까지 조는 애를 이렇게 혼내면서 눈 따! 이거 네, 눈 따! 어딜 자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네. 엄마 그때 정말 미안했어 하니까 사과하셨구나. 엄마 기억도 안 나는데 진짜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많이 놓쳐요. 너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의 마음은 맞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도 진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라고 인식했을까? 사과하는 마음도 어른으로서는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공부에 탐닉하거나 막 강요하거나 이렇지 않으셨나 봐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불리해요. 정보도 많이 없고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솔직히 적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급하게 빨리빨리 알아보고 급하게 빨리빨리 해서 둘째는 사실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나 그런 좋은 대학들은 나는 안 갈래. 나는 그런 천재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운동도 하고 싶고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공부벌레 천재들이 가는 그런데 나는 가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바로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대로 지원을 해서 나름 원하는 대학에 잘 갔고요.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둘째는 공부도 잘했고 했는데 조금 더 엄마가 푸시했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성공이 있었을 거다라고 후회되는 부분은 없으셨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았을 거는 같아요. 내 자랑이 되잖아요. 냉정하게. 약간 그런 건 있지만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행복이 아니라 아이의 관점에서 행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보면 뭐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굉장히 응원해 주셨던 분 같아요. 첫째 아이는 이공계였거든요. 되게 수학을 잘해요. 그런데 첫째가 어느 날 엄마 나 적성을 찾았어. 고3 때. 나는 호텔의 그 침대 정리를 각 잡고 딱딱 정리할 때 너무너무 쾌감을 느껴. 근데 걔 방에 가보면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침대가 각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서랍을 열어보면 깔끔하고 탁탁탁.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호텔리어가 되고 싶어. 근데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고 저는 바로 그냥 그래 네 적성을 찾았으면 바로 한번 해봐봐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뭐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한 20살 정도 됐는데 둘이 키가 아주 커요. 172, 171 이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어떤 딸들 보면 여리여리하고 너무너무 이쁜 딸들 보면 어떻게 딸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든든하네요. 애들이 튼튼하고 튼튼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춤을 진짜 잘 춰요. 둘이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그런 춤들을 너무 잘 추고 노래방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엄마 닮았구나. 아니 본인이 엄마 닮았구나라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재미를 아는 것 같아서 그냥 애들이 뿌듯하고 행복해요. 아이 키우면서 아이의 학습에 대해서 학습은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엄청 혼난 적도 있거든요. 시댁에서 잠깐 산 적이 있었어요. 2년 동안. 근데 시어머니가 늦게 오시는 줄 알고 거실에다가 쌀을 풀어가지고 막 쌀하고 같이 놀다든지 쌀알을 하고 같이 놀게. 그래서 아이들이 막 그러니까 오감을 만족하고 느끼게 하면서 학도 집에서 뭐 성냥개비나 이런 바둑알 이런 거로
때도 그리고 이 엄마가 뭐 보통한 말 아니야. 이렇게 예. 들어보면. 네. 책을 늘 함께 했었고 집에 TV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훌륭한 엄마는 아니지만 노력은 했어요. 아이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본 모습은 네. 굉장히 회사 일에 열심히 하는 엄마, 굉장히 정의로운 엄마, 그 다음에 집에서 항상 책을 보는 엄마, 뭔가 공부하는 엄마. 좋은 거 다 보여주셨는데요. 네. 늘 이게 직장이고 하니까 정장을 많이 입고 다니니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미꾸라지도 잡고 놀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네. 했고요. 커서는 사실은 제가 못 가르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그때는 좋은 수업이나 이런 거 쓰면 돈을 투자해서 그렇지. 그렇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했죠. 네. 젊은 워킹맘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경험적으로 있으신가요? 워킹맘이라고 한다면 뭔가 일을 하면서 이제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워킹맘이 본인이 오래 갈 수 있으려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여기까지 잘해왔구나 이렇게 허탈감이나 공허감 없이 하려면 육아를 하고 회사 일을 하면서도 자기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만의 시간? 네, 하루에 1시간이도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한다든지 무슨 자격증을 따고 꼭 그러지 않더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네. 어학 공부를 하든 그렇게 꾸준히 함께 자기 개발을 해나갔을 때 네.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아이는 성장해서 좋은 대학 가고 다들 성장해서 잘 되어 있는데 나한테는 남은 게 없다라고 느낀다든지 네. 내가 한 거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워킹맘으로 일하시면서 뭐 우리 돈 모으고 집 사고 이게 아니라 집 없어도 돼.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성인으로 나아갈 부분에 투자해 주겠어. 그것은 부모로서의 내가 즐기는 일이야 라는 생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깜짝 놀랬거든요. 아니 노후에 우리 게 좀 많아야지 라는 얘기를 하면 아니요 괜찮아요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러셔서 이런 부모님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뒤집어 보면 굉장히 맞는 말씀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고마워했던 점은 엄마가 바쁜 직장 생활에 하면서도 도시락을 고3 때까지 다 싸줬던 부분 직접 다 싸주셨어요? 네. 아니 언제부터? 저도 중초 저희는 도시락을 그러니까 카페테리아에서 사 먹거나 네. 아니면 도시락 전문업체가 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싸주는 거였는데 저는 직접 다 싸줬고 일을 하지만 2명을 다. 네네 당연히 아이들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이었어요. 그것도 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네, 좋은 거 먹이려고 애쓰시고 좀 힘들어도 하셨다는 거죠? 힘들다는 생각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 진짜 힘들다는 생각 안 하셨다는 네, 거예요? 생각 안 했어요. 자꾸 띵띵띵 현타가 오네요. 네. 네네. 그건 당연히 생각해 보시는 네. 분이 보였더라고요. 괜찮아요. 어린아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잡으라고 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했는데 다행히 애들이 그걸 기억하고 알아주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햄버거 하나도 다 만들어주고 뭐 치킨도 다 집에서 튀겨주고 치킨을 네. 치킨을 집에서 튀겨주셨어요. 그런 거는 최선을 다했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없었어요. 시간이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네. 대화를 하고 이랬던 게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많이 미안해했고 진짜 많이 둘이서 울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바빴으니까 근데 엄마가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 이렇게 상처가 있었구나. 네네. 제가 조금 많이 후회되고 미안했던 게 아주 개방적이고 네. 아주 자유분방한 아이인데 네. 제 기준과 원칙대로 아이를 너무 올감했던 거. 학생 때는 염색하면 안 되고 화장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제 나름대로 너무 강했던 거예요. 남한테 패기치는 거, 남한테 예의 없이 하는 거, 공중도덕 지키는 거, 네. 질서 지키는 거에서 너무 엄격했어요. 너무라고 하신 건 지나칠 정도로 허용해도 될 걸 너무 하셨다. 아기 때부터. 너무 규범적인 이 집 딸들을 갑자기 사돈 맺고 싶어집니다. 저 아들만 네. 둘이에요. 너무 다시 아들들이어가지고. 이렇게 두 딸이 본인이 원하는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응원해 주셨고 후회가 남는 부분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그 검증 이건 눈 감을 때까지 모를 것 같아요. 사람은 수십 번 환경이 변하고 사람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너무 흔한 얘기이지만 정말 내 자식을 믿어주는 거는 내 부모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어른이라서 넘겨짚는 게 되게 많아요.
추측하고 예상하고 예견하고 그거 내가 다 아는데 이러고 막 미리 상황을 짐작해서 조언이랍시고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엄마도 해봤는데 네네,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내가 너보다 더 인생을 많이 경험하고 내가 다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했던 말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고 많이 고민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믿어주고 네. 정말 진심으로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귀를 열어라. 아이의 마음에. 과연 듣고 있는가? 내 마음을 열어야 들리거든요.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부모 장양이님을 통해서 한 번쯤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이제 방송에 나왔잖아요. 한마디 인사 전해주시겠어요? 이 유튜브 영상이 제작이 되고 나면 분명 엄마는 너희들에게 이거를 보내겠지. 항상 엄마를 굉장히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항상 엄마가 했다라면 옳은 일일 거야 라고 말해주는 너희들이 엄마한테는 진짜 큰 도움이 됐었어. 나도 너희들을 믿고 뒤에서 항상 지지하고 응원할게.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게 훈훈해지는 생각이 들면서 멀리 있는 딸들이 우리 엄마 화이팅 할 것 같습니다. 아유, 딸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또.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뭐 육아 전문가도 아니고 진짜 아이가 성공적으로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아이들도 아니고 저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뭐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근데 저의 그런 작은 얘기들 그런 사람의 입장이라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전 쭉 들으면서요. 마지막에 엄마가 하는 일은 항상 옳을 거야라고 말하는 아이로 키우는 과정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 거. 모든 부모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을 다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보일 것이고 마음으로 들으라는 얘기를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장량희 씨였습니다. 딸들 잘 지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